권평의 증문즉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질문하고 함께 얘기 나눴던 친구가 잠깐 외국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이렇게 또 한 주 정도 거르게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나요? 뭐 그냥 뭐 교수님께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증문즉답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일단 코카콜라 좀 드시면서 네네네. 그냥 마시세요 일단. 네. 예, 좀 자연스럽게 이걸 뭘 해낸다 이런 그런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전 프로그램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사인데 네네네. 교회사라는 거는 교회라는 말하고 역사라는 말이 붙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철치 히스토리죠. 그렇죠. 먼저 제가 궁금한 건 히스토리가 뭐냐? 역사.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우스갯소리로 뭐 히즈 스토리다. 예,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예, 예, 흔히 예. 얘기할 때 그 인방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역사란 무엇인가 네네네.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제가 좀 뭐 역사란 궁금합니다. 무엇인가를 제가 말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했던 말을 몇 마디 좀 하는 게 인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오니까 우연히 이 책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말인데요. 이제 이 E.H. 카가 한 말은 그거죠. 사실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콜라를 먹으면 올라오죠. 그 상관없습니다. 예, 아주 자연스럽게. 예,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그 끊임없는 대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편집 능력이 없어서 이거 중간에 끊지도 못하는데 큰일입니다. 그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살펴보고 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쫙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만 이렇게 떠오르는 역사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연구와 독서와 그 다음에 실제로 찾아가는 것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다 끝난 다음에 무언가 책을 쓰고 나서 남는 떠오르는 뭔가 그 뭐랄까 이런 한마디 이제 그것이 아주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해치 칸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역사란 건 뭐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그런 대화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테마를 잡았던 거죠. 근데 또 꼭 그렇게만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 그 책에 보면은 역사란 무엇이냐?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 그래서 그것도 아주 많은 문명권과 많은 그 사료들과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한 다음에 토인비가 어떤 추상화된 말로서 역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이냐? 도전과 응전이다. 이 말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이게 통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좋은 그런 하나의 그 추상적이면서도 굉장히 타당한 그런 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시 시대는 자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응전하는 인간들이 이제 불을 발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동굴이 적절하지 못하면 집을 짓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자연이라는 도전 앞에서 인간의 응전이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제가 그 강의 시간에 가끔 하는 말이지만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 쓰셨던 분 단재 신채호 선생도 일제 강점 시대라 그랬는지 몰라도 역사란 무엇이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말을 했죠. 아라는 건 뭐냐면 나 아자입니다. 나. 비아는 뭐냐면 나 이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 우리 민족과 일본을 비롯한 그 다른 민족과의 투쟁이다 이렇게도 대치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조금 그 도전과 응전이란 말보다는 조금 그 포괄적이지 못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단지의 신채호 선생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로 역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아와 비아의 투쟁 아니면 뭐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이걸 딱 그런 순간 정말 역사란 그런 거구나.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살펴보는 거고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전과 응전이다. 이거 한마디로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역사의 단면을 끊더라도 그게 그거구나라고 이렇게 공감대를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공감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말씀들이 되게 다 공감이 가는 역사에 대한 하나의 추상적인 그런 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교회사는 네, 그 히스토리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그렇죠. 교회사는 그 역사 정의하고는 다른 의미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사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일반적인 교회의 눈으로 본 역사관 이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교회사라고 하는 거는 처치 오브 히스토리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존재해온 그 모든 거를 그냥 통틀어서 교회사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0년 정도 되는 시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의 눈을 통해서 본 역사라고 한다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의 눈으로 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역사랑 많이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역사가 언제 시작했냐? 몰라요. 어떤 역사가 다들 시작해도 몰라요. 역사가 언제 끝나냐? 몰라요. 그런데 교회의 눈을 통해서 본 역사라고 한다면 이게 정확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작점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는 역사는. 그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점이 있어요. 마지막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도 있고 마지막점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보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 종점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 이유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세계에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그런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눈을 통해서 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과 마지막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뭐 역사가들마다 다른데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많은 그 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혹은 교회의 입장에서 역사를 본다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이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열리게 된다는 거고 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동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동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또 일반 역사와 교회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본 역사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전과 응전 또는 아와 비아의 투쟁 이런 걸로 보는 관점은 역사의 주관자가 없다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는 나 아니면 나 아니면 다른 그냥 것이죠. 뭐. 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던져진 존재인데 상당히 좀 고급 용어입니다만 내가 이 역사나 시공간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우연히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던져져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간 모든 기록이라고 본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교회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는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일관하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라고 믿고 그런 그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 관점을 찾아내는 것.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나 주관에 얼마나 우리가 미치지 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죄를 졌거나 하는 것들을 그걸 중심을 잡고 정리해내는 것. 뭐 그때 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아마 잘하는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관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권 박사님 주관자가 있다고 믿으시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이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주는 뭐 만유 인력에 의해서 옛날에 또는 뭐 아인슈타인에 와서는 그렇죠. 중력의 장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이런 걸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또 뭐 그 기계적 세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용어로 이제 그러면서 표현하죠. 그 물건과 물건 사이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현상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네네. 왜 그렇게 움직이게 됐고 그런 원리가 이런 정교한 원리들이 생겼냐고 하는 것은 설명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자가 원동자다 이런 말도 했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든 움직이는 것의 원동력이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뭐 저보고 이제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조금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은 제가 그 추상적으로 역사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나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생각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역사의 구조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역사의 구조. 역사란 무엇인가는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역사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얘기해 주시면. 이게 진짜 80년대 유머인데 그 싸가지 없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싸가지 없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샤워를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탕에 들어갔어요. 탕에 들어가면서 탁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탕에 퐁당 뛰어든 거예요. 근데 탕이 시원하겠습니까? 뜨겁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싸가지 없는 아들이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왜? 싸가지 없는 아들이니까. 근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빠가 좀 화가 났죠. 사실 아니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어떡해요. 근데 어쨌든 사우나를 다 하고 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고프니까 빵을 이제 사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래서 아버지가 빵을 5개 사가지고 제가 3개를 먹고 아들 2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 먹고 나서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배부르지? 그랬더니 아들이 배부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아들이니까. 2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 3개 먹은 놈 뱉어 죽겠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아들이니까 또 한마디 한 거예요.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네 아들 죽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슨 얘가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그래 그 나도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참 정말 공교롭게도 이 3대가 아버지 싸가지 없는 아들 그 싸가지 없는 아들이 낳은 아들 이 3대가 모유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할아버지들 하던 대로 이렇게 그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거든요.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손자가 아빠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아빠 저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웃질 않으시네요. 하여튼 아니 우리 시청자들 웃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말보다는 역사의 구조라는 말을 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역사의 구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인데 그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역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첫째는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전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에서 보면은요, 손자는 사실 그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전해줬다 이거예요. 전해줬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남기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전달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수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시각이에요. 시각.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의 시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역사관 혹은 사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의 아들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누구로부터 전달을 받았냐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시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할아버지가 얘기했다면 아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아버지의 그 관점으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관을 그 손자는 그대로 이제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자동차 사고 살짝 스치는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이 차에 탄 사람하고 이 차에 탄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이게 달라요. 말이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주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지만 그 객관적인 사건이 다르게 보여지거나 다르게 진술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한국 교회사를 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관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전수받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가 좀 설득력 있나요? 설득력이 있죠. 그러면 사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 박사님의 사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제 선생님께서 이제 뭐 가르쳐 주신 그런 사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어떤 분은 뭐 근데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그 모든 시대를 꿰뚫지 못해요. 어떤 시대, 이 시대만큼 이런 사관으로 보게 되고 또 이런 시대만큼도 이런 사관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모든 걸 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신학이라는 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방신학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시대에서는 이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떤 필요가 있었고 그 설명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됐는데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회자되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 교회사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교회사 이전에 프리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프리히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선교사들이 정말 그 정주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들 이전에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프리히스토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주 선교사들이 왔던 선교사가 있고, 예를 들면 뭐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회 그 한국교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회 이제 한국교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제 강점 시대인 1945년 전까지를 이제 한 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오고 나서부터. 이럴 때 보는 그 사관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는 사관은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는 식민사관이라고 우리가 식민사관이라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민족사관입니다. 민족사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보는 것. 그러니까 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 교회사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민족사관이라고 본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민족을 중심으로 보는 게 민족사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겠다는 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사관은 그 정말 이념적인 사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억지 사관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역사가 이렇게 그 주는 많은 그런 정보들을 가진 매체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싸가지 없는 아들에게서 이야기가 빼놓은 게 있는데 이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은 매체가 필요합니다. 도체가 필요합니다. 그 도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말이 있겠죠. 말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싸가지 없는 아들도 그 자기 아들에게 그 사건을 얘기했을 때는 입으로 전달을 했을 겁니다. 말로서 전달했을 겁니다.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씁니다. 써서 이제 뭐 직접 이렇게 가르치진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겠죠. 사건이라고 전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이제 written tradi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역사의 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료들을 열심히 이렇게 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사료들이 말하는 게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 떠오르는 그것을 보니까 한국교회 일제강점시대의 일제강점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뭐냐? 민족이다 이거예요. 왜? 교회와 민족이 언제나 일치했다 이거예요. 언제나 함께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민족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니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한 사관이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이미 딱 먼저 어떤 규정을 짓고 나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막 보다 보니까 저절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민족과 연결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언제나 그 민족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사관인데 이건 어디까지만 유효하냐? 일제강점시대까지만 유효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선생님 따라서 민족사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지하는 또 배운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막 연구를 해보면 무슨 사관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 사관이란 말보다는 그 시대를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 시대, 그러니까 개신교가 전달된 때부터 해방될 때까지는 정말 민족이라는 말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글쎄요, 뭐 교회와 뭐 90년대 이후 2000년대 생각하면 뭐 화두가 많이 됐던 것들이 뭐 교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 세습이라든가 몇 가지 단어들로 이제 또 교회의 역사를 또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발전이라든가 엄청난 발전이라든가 뭐 엑스플로라든가 아니면 뭐 또 이후에는 또 세습이란 말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로도 이제 아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로 한마디 딱 말하기에는 제가 좀 공부가 일천해서 공부를 천이나 하셨어요. 아니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벗어난다는 뜻이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낮다는 뜻입니다. 낮다는 뜻. 그러니까 낮은 것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어서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시는 거 보면 굉장히 벗어나셨네요. 아니요.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낮아요. 일천. 아니 한일자를 쓰나? 일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그러면 어쨌거나 뭐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는 상당히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증문즉답할 수 없는 그렇죠.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제 뭐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료들을 다 섭렵한 이후에 뭐 이제 이해즈 카나 아니면 뭐 누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못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낯선 것과 낯선 것끼리의 만남 이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낯선 것과 낯선 것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닌가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공부를 이렇게 모아보면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일천이 궁금하네요. 내가 뭐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중에 우리 제다가 시청자분들께서 네. 직접 찾아보시면 되니까. 혹시 틀렸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일천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럴까요? 한 박사님 하시면 적당하지 않겠나. 왜냐면 이게 약간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더 하면 그렇죠. 직문즉답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